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법률론과 이론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참 너무 중요한 어떤 법률을 시작하는 기초, 기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이해관계의 법률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현실적인 우리가 있는 모든 법률은 성자들의 가르침도 법률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의 모든 약속 체계도 법률일 수도 있고요. 어떤 예절도 법률일 수도 있고요. 에티켓도 법률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강제 조항이 있는 사회적 규범들. 민형사상의 모든 것들도 법률일 수도 있고 국제관계의 모든 약속도 법률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법률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현실적인 법률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은에서의 사은의 법률은 그러한 것과 무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 자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사은으로서의 법률을 말할 때는 정의를 내려주세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그래서 저는 이 법칙이란 말은 이치라는 말도 같은 말이고 그걸 도라고 해도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할 때 방향성이라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밟아가야 될 길에서 정의로운 방향, 공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 가야 될 문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길을 가면 우리는 풍요로울 것이고 못 가면 우리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정의라는 기준을 내릴 때 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리타가 화하게 되는 것이 정의다. 화한다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발현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현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운영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간에 교류, 교감, 그 다음에 실천해 간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성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딱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만나는 관계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차이, 그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실현하려면 우리가 이 청정한 지혜의 자리인 이론상 자리에서 이게 구현되고 운영되고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정 지혜의 자리인 이 이론상 자리에서 이 법률을 구현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핀트에서 어긋나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한번 이 정도 해야지 또 말을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대종사님의 법률, 이 사은에서 법률은 기존 사상에서 기존 종교 행위에서 거의 강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 행위로 안 돼 있어요. 그냥 이런 건 있겠죠. 가르침을 잘 따르라. 이 정도 됐지만 그것도 상당히 윤리적이죠. 그게. 근데 이것은 이게 전면적이에요. 이 길을 가면은 미래 문명이 열릴 것이고 이 길을 못 가면 미래 문명은 힘들어질 것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종사님 말씀에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의 의도대로 내가 따라가 보고 고민해 보고 확인해 보고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따르는데 해찰하는 순간 벗어나 버립니다. 대종사님의 대종사님이 제시해 주신 이 법률론의 길에 한 발 한 발 들어서 가는 적공을 요청한다. 이렇게 저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법률 피은의 강령. 자, 법률은 첫 번째 열면 나오죠. 36쪽이에요. 법률은 딱 피면 1번이 법률 피은의 강령입니다. 자, 늘 또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첫 단락. 첫 단락은 이게 이제 두 단락으로 두 단락으로 나눠 있는데 첫 단락은 법률 피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하십니다. 대임사님의 우리에게 주신 호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떻게든지 좀 쉽게 알려주려고 애쓰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런 거 읽어야 됩니다. 저 같으면 안 해. 이게 왜 해 이걸? 그래도 애쓰셔서 말씀해 주세요. 실마리 여기를 잡고 가봐. 그러면은 확실히 알 수 있어.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단락에서는 법률의 정의. 그러면 잡고 가보니까 알았지. 이것이 법률이야. 이게 진리로서의 법률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이것을 이것을 행하면 작용하면 이러한 결과가 있어. 이러한 현상이 생길 거야. 하고 우리가 친절하게 당부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가봐라. 이렇게.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이 정전을 읽을 때도요. 이 안에서의 어떤 감정이 일어나야 돼요. 대종사님과 이거 대종사님하고 1대1 아닙니까? 1대1. 내가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이게 구전심수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감흥이 있어야 돼요. 감흥. 느낌. 자기 나름대로의 느낌. 자, 그러면 첫 단락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과 가정에 있어서 제거하는 법률과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과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여기서도 이제 대연사님께서 또 계속 사은장 나가는 구조 비슷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가 또 우리 나왔죠. 계속 설명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장 쉽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쉬운 거 들어가야지 우리가 괜히 공부한다고 막 어려운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그 실마리를 쉽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내 따라간다 하면 여기서 확고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쉽다는 것이 쉬운 것 이걸 말한 게 아니에요. 쉬운 걸 알려줄게 이 말이 아니고 나를 따라가 보면 이것을 확고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쉽다는 말이. 우리 교단에 이 쉽다는 병이 생겨버렸어요. 쉬운 병이 생겨가지고 어려우면 안 하려고 해. 대종사님이 어려운 걸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쉬운 것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쉬운 걸 하면 내가 모르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쉬운 걸 알았다고 쉽게 알았다고 그것이 내가 다 굉장히 뭔가 안 것 같이 얘기해요. 답답해요. 쉽다는 것은 그것을 확고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쉽다고 이해 안 된 사람은 타인은 다 어려운 겁니다. 쉽고 어려움을 이렇게 이해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좀 염려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할 얘기고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데 이제 이렇게 이 길에 들어가 봐라 이거죠. 개인에 있어서는 수시라는 법률과 가정에 있어서는 제가하는 법률과 제가는 뭡니까? 이게 가라는 말도 사실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아빠, 엄마, 자식 트라이앵글 같이 있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가문이에요. 가문은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가라는 것도 좀 확대해서 우리는 좀 이해할 거예요. 해야 될 거예요. 어느 정도. 네, 이게 조그만 가정이 아니라 나가 관계된 어느 정도의 울타리를 말해야 될 겁니다. 아마. 사회에서는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에서는 국가 다스리는 법률과 세계에서는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이게 이러한 법률이 없고도 안녕 질서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질서란 말도 나오고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것이니 이게 안녕 질서죠. 안녕 질서. 이걸 이제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또 안녕 질서. 안녕이 뭔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할 때 안녕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로 할 정도예요. 이게 안녕하십니까. 이게 안녕하십니다를 못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안녕이란 게 인류가 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안녕이 돼야 돼. 안녕. 그리고 여기 이제 안녕 질서라는 이 말인데 그러면서 이게 질서가 있는 거죠. 질서가 있다는 것은 뭔가 뭐 위계 질서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불완전한 사회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질서가 없으면 어찌 될지 모르죠. 우리가 이게 이 안녕 질서라는 말도 깊게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또 질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질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어떤 사람은 위계 질서가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위계 질서가 없냐 이렇게 또 볼 거 아닙니까? 세상이 큰일 났어. 위계 질서가 없어서. 대선생님 그런 말을 하셨겠어요? 그런 질서가 아니라 그런 위계 질서가 아니라 안녕 질서라고요. 질서가 있는데 그게 안녕돼야 돼요. 자, 이거 잘 생각해 보면 나와요. 답이 나와요. 이거 설명하기 참 어려운 말이죠. 내가 뭔가 했어서 이렇게 질서가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안녕해. 자, 위계 질서 되니까 저 어린애들은 늘 눌려 살아. 선진을 강조하다 보면 후진은 눌려만 살아. 또 후진을 또 막 강조하다 보면 선진들은 할 일이 없어갖고 뒷방 늙은이라고 막 이렇게 돼.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그 개개의 차이들이 다 존재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 자, 이 차이가 그대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질서라는 것은 막 이렇게 막 수직적, 수평적 이렇게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질서인데 이게 조화로운 거예요. 이게 안녕 질서. 우리는 계속 무질서를 용서하질 않아요. 그걸 수용할 줄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안녕 질서라는 것은 그런 무질서가 괜찮은 거예요. 무질서라고 괜찮다고 하니까 또 막 되는, 여기 질서 나왔잖아요. 질서. 무질서인데 서로가 수용되고 그런 사회예요. 이게. 이런 게 바로 안녕 질서예요. 자, 우리가 봅시다. 잘 보세요. 우리가 청정한, 자, 이런 것을 또 여기도 이런 쌍의 진리가 투영돼야 돼요. 우리가 청정한, 마음이 텅 비어 고요한 자리가 들었어요. 그게 뭔데요? 차이가 그대로 사실인 겁니다. 차이가. 키가 큰 사람은 큰 것이고, 작은 사람은 작은 것이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냥 큰 거고, 작은 거고, 그렇지. 작은 사람은 취직도 안 돼. 한때 원불교 교무에서요, 교무님들이 키가 작다고 못 들어왔어. 어휴. 한때 우리가 그랬다고 해요,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 우리가.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나 진짜 책임감이 있어야죠. 안 됩니다! 하고 했었어야지, 제가. 이런 거죠. 자, 마음이 청정하고 고요하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것이 그냥 그게 사실이에요.
공부를 잘하면 잘하고 공부를 못하면 못하고 그 원칙에 의해서 어떤 대학을 가고 공부를 못한 사람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고 어찌 공부를 잘한 사람만 대학을 갑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이 그대로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언가 자기의 옳다는 중심이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 다른 것이 그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르다고. 틀리다고 해요. 그게 다르죠. 다른 것이죠. 틀리다고 해요. 거기 따라 서로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뭐 경쟁도 할 수 있고 시험도 볼 수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또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영구히 너는 못 살아야 돼. 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시험을 잘 못 봐도 어느 정도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거예요. 만일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안녕 질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조와 뭔가 내가 마음이 막다는 것은요 다 차이가 있고요 틀려요 다. 그 틀리다는 것은 다르다고 다 달라요. 그걸 인정을 해야죠. 서로 그것이 인정되는 사회가 안녕 질서가 유지되는 거죠. 이게 평화롭게 안녕 질서가 편안하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녕 질서가 유지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수신하는 법률, 제거하는 법률, 사회 다스리는 법률, 국가 다스리는 법률,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근데 여기서 법률이 뭐예요?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법률.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들어갔는데 아까 키가 작다고 못 들어가요? 그러면 키가 큰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야지. 그러죠. 여기 이제 키 재가지고 여기 계신 분 키 재가지고 여기 안 돼. 여기도 안 돼. 잘라가지고. 우리가 참 그런 거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대종사님께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라는 말이 나오죠? 네. 개인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국가에 있어서, 세계에 있어서 다 했나요, 제가? 다 했죠? 이게 대종사님의 표현이에요. 이 말은 대종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디 안 나와요. 어디 안 나와요. 이게 소태산의 성불재중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대종사님 정전에서 성불재중 안 해요. 뭐라고 해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어떻게 하겠다. 겁나게 사실적입니다. 겁나게 꼼꼼하세요. 영감 사투리가 해야 되는데 겁나게 내가 이게 말을 못하니까 겁나게 이게 구체적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합적 설명이 법률에 이제 나와요. 등장하는 거. 법률. 그 뒤에도 나오지만 이 법률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이 동포문에도 나와요. 동포문에서. 동포는 어떻게 나오냐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까지가 나열돼요. 근데 동포문에서는 세계는 직접적 대상으로 삼지 않고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한 결과로서 이상세계 이렇게 나와요. 이상세계. 또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롭지 못한 결과로서 전쟁세계로 이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와요. 이걸 보면 국가의 연장선상에서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법률론에서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를 독자적 범위로 삼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개인, 가정, 사회, 국가라고 뭡니까? 이 전개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런 표현 여기서 반드시
잘 인지해야 됩니다. 이런 게. 이건 누가 하신 말이에요? 대종사님 하신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그냥 훅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우리 또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물 이렇게 뜨면 쏙 새듯이 우리 읽으면은 뭐 읽었는데 쏙 다 빠져나가 버려요. 안 돼요. 이러면 몸에다가 팍팍 집어넣어야 돼요. 성불재중보다 훨씬 좋은 말이에요. 이런 게. 성불재중 하면 막 대단히 된 것 같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이렇게 국가 세 개 말하면은 이게 뭐 사회학을 하는 것인가, 이게 뭐 정치학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대종사의 구도의 산물이에요. 이게 구도의 산물.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얼마나 사실적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률운의 무대가 바로 어떻게 돼요? 법률운의 무대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라는 겁니다. 법률운의 무대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자, 이러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는 수시라는 법률, 가정 다스리는 제가 하는 법률, 사회 다스리는 법률, 국가 다스리는 법률, 세계 다스리는 법률, 이 법률이 뭐라고 했죠 아까?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인도 정의의 법칙이 개인한테 비치면 수신하는 법률이 되고, 또 가정에 딱 적용이 되면 제가 하는 법률이 되고, 사회에 투입되면 사회 다스리는 법률이 되고, 국가에 적용하면 국가 다스리는 법률이 되고, 세계에 전개되면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유지 나오죠. 그걸 지속해서 유지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제가 안녕 질서는 설명했어요.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안녕 질서. 쉽게도 말할 수 있지만 이거 잘못 또 해석하면은 엄청난 폭력이 그 안에 또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질서라는 말에 엄청난 이게 또 규제, 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녕 질서라고. 이게 위계 질서 이런 게 아니고, 위계 질서고 안녕 질서라는 말을 이 말의 어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생각해 보는 것이 은혜를 아는 실말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는 은혜를 감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바로 지은이 안 돼요. 이 사실은 생각해봐라는 것은 지은해라. 이게 은혜를 알아라. 지은을 해라는 다른 말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감지하는 지은의 시작이다. 지은하려면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확인해봐라. 내가 이렇게 가장 쉽게 아주 쉽다는 것은 확고하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다스리는 법률이 없이 탈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또는 상호간에 안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접하는 온갖 법률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은의 법률, 사은에서 말한 이 법률의 본령까지 팍 들어가도록, 파악하도록 대종사님께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실의 종교 가르침이나 윤리 도덕을 비롯한 입법, 치법, 사법은 모든 이런 법률적 관계에는요, 공공의 규범성, 뭔가 이렇게 뭔가 약속 체계에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따라서 강제성이 있습니다. 강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호간에 제약이 있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건 제약도 있는 겁니다. 사은의 법률은 이러한 현실적으로 강제하고 억압하는 것에 본의를 두는 게 아니에요.
이걸 떠나지도 않지만 이것을 잘하려고 한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호 안녕 질서를 추구하는 방향성으로서 상호 안녕 질서를 추구하는 게 방향이에요. 그 법률을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근데 그래서 이 사은의 법률, 이 방향성이란가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은 이런 모든 현실적 법률이 인간을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그래서 사은의 법률 이것은 없어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은의 법률이 있기에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은의 법률은 현실의 법률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현실의 법률 그대로를 사은의 법률이라고 또 할 수도 없어요. 자, 둘째 단락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차근차근 또 다음에 나오면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그립시다. 자, 둘째 단락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범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미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미치면 가정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미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미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미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 단락은 전서 37쪽에 나오죠. 37쪽에 지금 법률 피은의 강령의 둘째 단락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앞서서 대종사님 법설을 하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주 수필, 원기 27년이면 몇 년이에요? 원기 27년이면 1942년. 대종사님 43년에 열반하시니까 1년 전에 하신 말이에요. 47년 5월 26일자 법문이에요. 이 법문도 상당히 중요한데, 자,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대종사님 말씀이에서요. 이 세상은 정의 도덕이 있음으로써, 대종사님께서 정의 도덕이라고 했어요. 도덕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수식어로 정의 도덕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할 때 이 인도 정의라고 나오죠. 인도 정의의 다른 표현이 정의 도덕일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정의 도덕이 있음으로써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따라서 우리도 편안한 생활을 하지만은, 자, 이 말이죠. 정의 도덕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정의 도덕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정전으로 따지면, 그 대종사님 말씀을 따지면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에요. 이게 정의 도덕이. 자, 이게 대종사님 말씀을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대종경의 말씀인데 여러 말씀은 다 정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정의 도덕이 있으므로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따라서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하지만은, 만일 인도 정의의 공정한 규칙, 여기 더 설명이 나왔네요. 인도 정의의 공정한 규칙. 이건 뭐라고요? 또 이게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에요. 인도 정의의 공정한 규칙, 즉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도가 없었다면, 여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하신 거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근데 대종사님 용어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개인, 사회, 국가, 세계 다스리는 법. 이렇게 되죠. 이게, 자, 대종사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야 하면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다스리는 법. 앞에 나오죠. 개인, 국가, 사회 다스리는 법. 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도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질서 없는 수라장. 나오죠. 이게 질서 없는 수라장인 동시에 약육강식의 금수세계가 되고 말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저 무도한 도가 없는 무도한 금수세계에는 제일 힘세고 가장 약한 놈이 그 중에 패권을 주고 패권 나왔습니다. 약소 생명 나왔어요. 약소 생명을 마음대로 잡아 먹듯이 우리 인간 세상에도 만일 정의 도덕의 모든 법칙이 없다면 이렇게 된다면 물론 기운 센 불량자가 나서서 힘 약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고 해하여 안심하고 살 수 없을 것이니 과연 그리 된다면 그것이 금수세계가 아니고 그 무엇이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법률론에 사실은 여기 대현사님께서 맘 놓고 말씀을 못하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패권이 나와요. 어떤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어떤 사회가 됐든 이 패권자에 대한 대종사님의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 단계는 일제에 대한 얘기예요.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제는 뭐라고요?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제에 그걸 했던 그 정치인들을 뭐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법률 배운 자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에 따라 보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인간 세상에는 때때로 재불재성이 출현하여, 여기도 재불재성이란 말이 나오죠. 재불재성이 출현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 적절한 모든 법을 창조 또는 개조하시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알고 행하도록 지도 교화하시니 이것이 이른바 종교라는 것이다. 종교에 대한 정의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이런 것도 보면 종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알 수 있죠. 대은사님 말씀입니다. 이게 쭉 말씀 중에 제가 이 단락만 지금 말씀드려본 겁니다. 자, 일원상자리에서 드러나는 일원상자리, 청정 일원상자가 드러나는 일원상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에요. 이것을 대은사님께서 법률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법률은 텅 비어 고요한 일원상자리에서 드러나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으로 사람이 밟아 나가야 할 방향인 도, 그 도의 덕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도를 밟으면 덕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이제 도덕 얘기를 좀 해볼게요. 덕은 다른 말로 하면 은덕이에요. 은덕. 이게 덕, 은덕, 은혜 똑같은 말이에요. 말을 또 달렸다고 하면 안 돼요. 덕 이코르 은덕 이코르 은혜 같은 말입니다. 이게 도, 덕을 말할 때 이걸 시간적 차이를 두고 도가 먼저 있고 그 도 작용에 따라 덕이 나온다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도덕경이라고 하는 말은 도편, 덕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고고학 발굴을 해보면은요, 덕도경이야, 덕도경. 덕경이 앞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일 때 더 원리적인 걸 앞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이런 쌍의 근거에서 사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은해야 한다. 이것을 시간적 차이로 제가 이게 집안한다, 바탕한다 하니까 이걸 더 막 근원적이고 막 더 그게 아니에요. 이론적 사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꾸로 사은을 잘 알면 거기서 이런 쌍의 화환이 드러나는 거예요. 반대로도 가능해요. 우리가 일단은 그러나 사은에서 현상적인 사은을 말하는 건 현상적으로만 너무 이해하니까 지금 이런 쌍 얘기를 해서 이걸 잠대. 이제 눈이 더 밝아지면은요 사은을 얘기하면 거기 그게 이런 쌍이 드러나는 거예요. 도덕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 그러니까 실상은 도 작용이 덕이고 덕의 바탕이 도예요. 이 말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말로 하면. 그러므로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은 도로 보면 법률의 진리예요. 법률의 이치예요. 근데 덕으로 보면 법률의 은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을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비춰라.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어봤죠. 두 번째 단락에서. 제 이 박스에 이 교재에 있는 교재 105쪽
박스를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이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격을 갖추게 되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이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권속이 서로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이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강자와 약자 사이에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이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라가 흥망하고 민중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이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인류가 함께 잘 살고 함께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 타이틀을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이 자 지금부터 이제 개인에게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대임사님께 말씀하셨죠.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법률 보훈의 결과를 보면 나와요. 그걸 제가 좀 당겨서 미리 말해 볼게요. 당겨서 좀 요약을 해가지고 그러면 개개인의 인격을 갖춘다는 거예요. 인격을.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을 각자 개인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면 왜 그래요? 수신하는 법률이 자기 수신이 잘 되니까 이게 자력의 인격, 이게 온전한 인격을 갖추게 돼서 그럼 자유를 누리죠. 남이 잘 되고 못 되는 게 그렇게 그 사람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시라는 법률이 되면 될수록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차이가 다 틀린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차이들이 다 이렇게. 그것대로 잘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녕질서입니다. 안녕질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자, 또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이 가정에 비쳐요. 그럼 가정이 도움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 권속이 서로 화목하고요. 자, 대현사님께서 그 제가요법에 다 나와 있었어요. 이걸 하면은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살아요. 자식은 또 자식대로 부모하고 의미 있게 살아요. 서로 종속되지 않아요. 가족이란 말을 하는 순간 종속시키려고요. 뭐 가족으로 태어났다고 뭐 자식들이 뭐 부모 말 들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때 되면 다 자기들 알아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안녕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안녕 질서가 구현되는 겁니다. 현사님께서 이걸 하면 그렇게 다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안 하니까 이제 막 자식 때문에 괴롭다고 그냥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이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사회의 강자 약자의 사이에 이제 대명사 말대로 강자 약자 진화상용법이 돼서 이게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 사이의 강자 약자들이 다 이렇게. 또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이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는 흥성하고 민중은 거기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민중들은 민중이라는 말 쓰면 또 이제 사상적 개념이 있는데 말 그대로요. 민의 무리들 이게 말한 거예요. 민중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또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이 세계에 비추면 세계가 도움을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온 인류가 함께 잘 살게 되는 그러한 그 공생 번영, 함께 하는 공생 번영이 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그러니까 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비친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탐구가 필요합니다. 자, 사은의 법률은 현실에 나타난 규칙 자체에 한정된 법률이 아니라 이러한 규칙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나아갈 방향인 법률의 도요 덕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은의 법률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으로 도이면서 덕이죠. 성자의 가르침에도 법을 만드는 입법, 법을 사용하는 이게 시법. 네, 다스린다는 말 싫어합니다. 누구를 다스려요? 자기를 다스리는 건 마저도요. 남을 다스린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법을 서로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시법. 법을 판단하는 사법. 뭔가 법을 중재하죠. 중재. 이 사법에도 공정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도이며 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 대종사님이 앞에도 말한다면 정의도덕. 정의도덕의 규칙. 정의도덕 인도정의의 공정한 규칙. 대종사님 여기도 설명이 나오네요. 인도정의 공정한 규칙. 앞에 봉독해 봤지 않습니까? 대종사님 용어 중에. 네. 또 달리 말하면 이제 정전의 말로 한다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자, 이것이 적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종교적 가르침에도 도덕적 룰에도 그다음에 입법, 사법, 치법에도 이게 적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인 그 법률의 도와 덕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전개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비치는 것이 바로 법률, 비치는 것이 법률 피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면 법률 보은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법률 피은된 세상이 바로 개교 동기의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고 우리는 법률 보은을 통해서 이 개교 동기의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을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도 그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한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은 법률 피은의 강령에 대해서 쭉 아웃라인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